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83회 방송으로서 차기 지도자 후보의 자격 제3편 시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관련해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상한 바였죠. 직무에 곧바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성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군요. 헌법에 따라 행동하겠다. 지금 나라 꼴이 엉망으로 되어가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문재인은 왜 이렇게 그럼 현재 검찰총장을 자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그동안 정권 말년에 가면은 정권 농단자들에 대한 검찰의 처단이 늘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모두 아들들이 처벌이 되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형인 이상득 의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권 말기에 검찰이 현직 권력을 향해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들이 최소한 헌법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직 세 분의 대통령은 헌법에까지 손을 대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반동파 수장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선 자신의 오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한미동맹 와해, 자, 이런 면에 있어서 부패와는 다른 이 정책 실패나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의 습성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지독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자 후보의 행동 원칙은 어때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우선 차기 지도자 후보의 자격은 지금 문재인 잘못에 대응해서 지금 당장 right now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대전지검의 탈원전 수사는 매우 고무적인 행동입니다. 이 탈원전은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탈원전 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 칼날은 문재인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일 불법 탈원전이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내부 고발자라도 나오는 날이면 그때는 문재인의 시간은 끝이죠. 이래서 탈원전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핵 개발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조치였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북한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북핵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북한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는 바로 핵무기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일한 원전입니다. 이 원전을 제일 먼저 폐쇄한 거죠. 소위 말해서 핵무기 개발에 관한 그 기술과 재료의 근원을 완전히 뽑아버린 것입니다. 문재인이. 그래놓고는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반역적인 문재인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 후보들은 한마디로 자격 미달입니다. 서슬퍼런 문재인의 위협에 짓눌려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힘 국민에 대한 국민의 손절매 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탈법, 위법, 무법, 불법적인 행동이 지금 만개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도 이제 우리 애국적인 운동가들의 활동이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애국적 운동가들이 힘을 받으려면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재인은 어쨌든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물이고, 그는 반드시 헌법의 저울 위에 설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헌법의 잣대, 헌법의 칼로 저 무도한 문재인과 그 일당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수많은 그 국민은 검찰과 문재인 법무장관의 싸움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지금 위급하고 급한데 남의 일에 뭐 신경 쓸 또는 관심 들 여유가 있겠습니까? 치솟는 전셋값, 월세, 그리고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 오로지 선거만을 위해서 강제로 주 52시간을 시작해 휘청거리는 중소기업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이 정권은 그야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은 안중에도 없고, 그 강제로 시행되는 52시간을 즐길 일부 근로자들만 눈에 들어오는가 봅니다. 이 기업이 어려운데 52시간을 희희낙낙 또는 넉넉히 즐길 근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근로자들도 안절부절하기는 매한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동자들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죠. 자, 이들이 물러간 후 과연 우리는 문재인이 남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차기 지도자 후보가 가져야 할 시대 문제와 해법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원칙이 필요하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 103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아무리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윤석열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천하의 홍준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희생으로 대표되는 희생정신, 그리고 문재인이 얽히고 설킨 시대 문제를 해결할 행동원칙은 우리가 정권을 잡고 국회 권력도 잡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소위 혁명적 사고와 혁명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만 그 행동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헌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차기 지도자 후보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10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차기 정권 창출에 매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다는 대원칙을 세워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설득하기 어려우면 우리 자유시민 또는 국민을 설득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힘과 원칙을 가진 차기 지도자 후보만이 문재인 반동파 일당을 처리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뿐 아니라 국민들과의 합치된 힘이 있어야 190석 반동파를 이기고 또한 저들에게 속아서 눈 감고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차기 지도자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가치를 두고 지금 당장 right now 행동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차기 지도자 후보라 하면서 지금 문재인에 맞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안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